음식은 Every Life with You. 안녕하세요. 매생이 소톡소톡의 진행자 된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나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던데 영양소 골고루 챙겨 드시고 또 너무 찬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요. 저희 다 같이 맛있고 건강하게 더운 여름 보내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음식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매생이 소톡소톡. 그럼 오늘의 방송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알려드릴 게 있어서 잠시만 소개할게요. 여러분, 저희 매생이 소톡소톡에서 최근에 네이버와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와! 블로그에 오시면 라디오 방송 이야기 외에도 맛집 추천이나 청취자 추천란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오셔서 글도 읽어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코너 시작할게요. 오늘은 저희 방송의 세 번째 코너를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내돈내산 새로운 메뉴를 솔직하게 리뷰하는 신메뉴 소톡과 음식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이슈 소톡, 이렇게 두 코너를 진행했었는데요. 혹시 저희 방송 세 번째 코너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오늘 들려드릴 저희 방송의 세 번째 코너는요. 씬스틸러 소톡입니다. 제목을 듣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씬스틸러 소톡은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미디어 속에 나오는 음식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작품은요.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고 개봉한 지 7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게다가 여기 나온 OST 곡 모두 4주 연속 빌보드 핫 100위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조금 드려볼게요. 이 영화 하면 저는 K-팝 아이돌, 저승사자, 헌터, 호랑이 같은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노래도 막 생각이 나요.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다들 아시겠죠? 네, 오늘 씬스틸러 소톡에서 알아볼 작품은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와!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 보셨어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옆에 작가님은 요즘 헌트릭스랑 사자보이즈 노래에 중독돼서 맨날 그 노래들만 듣는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영화 속 OST 곡들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 눈길을 끈 건 바로 작품 속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고증이었어요. 한국 사람인 제가 봐도 서울을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증이 작품 속에서 음식을 묘사하는데도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N차 관람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넷플릭스 화제 인기작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찾은 한국 음식과 문화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작가님이랑 열심히 찾았으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우선 영화 초반에 주인공인 헌트릭스 멤버들의 비행기 먹방 장면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콘서트 전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테이블에 모여 앉은 헌트릭스 멤버들이 보이는데요. 테이블 위에는 냉면, 순대, 뚝배기에 담긴 어묵 꼬치탕, 김밥 등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음식들이 보입니다.
게다가 음식이 담긴 그릇들도 너무 한국 스타일인데요. 분식집에서 볼 법한 초록색 접시와 한국의 토속 그릇인 뚝배기에 음식이 나오거든요. 한국인이 아니면 살릴 수 없었던 고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은 루미가 김밥을 먹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라색 머리 루미가 김밥을 먹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김밥 한 줄을 한 입에 밀어 넣던 그 장면. 살면서 처음 보는 먹방이라 저게 뭐지? 하는 마음으로 봤는데요. 거기다가 별일 아니라는 듯한 루미의 표정까지 더해지면서 웃으면서 봤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최근에 SNS에서 챌린지처럼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 쇼츠를 둘러보다가 몇 번 본 적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성공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쇼츠를 볼 때마다 이 영화의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다음은 헌트릭스 멤버들이 도깨비들과 싸우며 컵라면을 먹는 장면. 멤버들이 그려진 컵라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라면 이름을 보면 매울 신자 대신 귀신 신자가 붙은 신라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농심 신라면이 모티브인가 싶은데요. 컵라면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라서 진라면 매운맛과 순한 맛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진라면 회사인 오뚜기는 최근에서야 자사라면이 영화에 나왔다는 걸 알고 SNS에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쓸 만큼 인기가 많아졌다는 걸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죠. 실제로도 K-팝 데몬헌터스 이후로 신라면과 진라면뿐만 아니라 K라면들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직접적인 PPL을 한 것도 아닌데도 인기가 많아졌다니 신기합니다. 다음 볼 장면은 헌트릭스가 식당에서 설렁탕을 먹는 부분입니다. 음식 선택부터 벌써 한국인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맑은 듯 뽀얀 듯한 국물에 얇게 점인 고기와 다진 파가 들어있고요. 소면이 말아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하면서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요. 이 장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인들만 알아볼 수 있는 디테일이 숨어 있답니다. 먼저 수저 밑에 깔아놓은 티슈입니다. 사실 저는 티슈를 까는 게 너무 익숙해서 몰랐는데 한국인들만 아는 습관이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쇠젓가락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에서나 식당에서나 쇠로 된 수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같은 젓가락 문화권인 일본에서는 쇠젓가락을 쓰는 모습에서 한국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라 좀 신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반찬들을 보면 삶은 브로콜리, 깍두기, 어묵볶음, 그리고 한국에서만 먹는다는 도토리묵이 나오고요. 테이블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는 가운데가 뚫린 둥근 고깃집 테이블이 보입니다. 밥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겨서 나오는데요. 외국인들은 뜨거워서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죠. 다음 장면은 요마이 소다팝, 말리리 소다팝, 팝팝! 사자보이즈가 소다팝 노래를 부르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자보이즈 멤버들이 노래를 하다가 팬 서비스를 하는 느낌으로 거리에 나가는데요. 그때 한 여학생의 핫도그에 소스를 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그냥 핫도그랑 감자 핫도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외국에도 콘도그라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저게 왜 한국 음식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콘도그랑 한국 핫도그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핫도그 빵 부분이에요. 콘도그는 옥수수 가루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 핫도그는 밀가루를 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핫도그 빵은 버전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나온 것처럼 깍둑썰기 된 감자가 붙어있는 감자 핫도그도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만든 고구마 핫도그도 있습니다. 먹물을 넣은 검은빵 핫도그도 있고요. 핫도그 내용물에서도 차이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핫도그 하면 일반적으로 소세지를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K 핫도그에는 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 매콤한 소세지, 체다 치즈, 가래떡 등 엄청 다양한 내용물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모짜렐라 핫도그가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니고 줄을 서는데도 찾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인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 편에서도 모짜렐라 핫도그를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메뉴들보다 많이 팔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핫도그 프랜차이즈에서 처음으로 치즈 핫도그를 먹던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때 신기하다고 놀랐었는데 그 사람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겠죠? 마지막으로 사자보이즈의 리더 진우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한국 잔치 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소반에 음식들이 가득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전과 국수, 다식과 약과 등 사극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한 상에 여러 요리를 차려놓은 잔치 문화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애니메이션으로 보니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이렇듯 K-팝 데몬헌터스에는 한국 음식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서 김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아셨나요? 김치를 앞에 내세운 음식도 없었고 실제 대사에서도 김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식하면 김치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그동안 외국에서 한국을 아냐고 물을 때 강남스타일, BTS와 함께 많이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영화에서는 김치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건 다 감독님이 의도한 거라고 하는데요. 감독님은 한국 음식을 설명할 때마다 김치가 나오는 게 너무 진부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한국의 평범한 음식들을 소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음식이 안 나온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하고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감독님의 한국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넷플릭스에서는 시즌2를 만들 거라고 발표했다는데요. 다음 편에는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저는 빙수와 화채, 한겨울의 붕어빵 같이 계절을 대표하는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작가님은 치맥이 나올 것 같다고 하시네요. 한국 치킨은 브랜드가 많고 종류도 다양하니까 재밌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방송에서도 치맥이 많이 나오는 걸 봤다고 하고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KFC를 Korean Fried Chicken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더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어떤 음식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K-팝 데몬헌터스 속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K-팝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도 이렇게 많은 음식 이야기가 숨어 있다니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가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저희가 찾지 못했던 음식 이야기를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즌2에는 이런 음식이 나올 것 같다, 저런 음식이 나올 것 같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은 K-팝 데모넌터스 속 음식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작가님도 너무 재밌게 본 작품이라 방송 준비하면서 재밌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맛있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음식은 Every Life with You 매생이 소톡스톡의 진행자 된지 작가 김지였습니다. 안녕.